남경에는 누가 살았을까? 글쓰니 김창현. 양주에서 남경으로의 전환. 고려시대 남경은 양주, 즉 한양에 설치되었다. 후삼국 시대에 한강 유역 사람들은 고려의 태조 왕건의 협조에 입지를 다졌다.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이룬 후 여러 고을의 칭호를 계칭했는데 한양군은 양주로, 곡양현은 금주로, 지금의 과천인 율진군은 과주로 승격되었다. 왕건의 후계 싸움에서 광주의 왕규가 패하면서 몰락했지만 아직은 광주가 양주보다 위상이 높았다. 938년 고려 성종이 2년에 12목을 설치해 목사를 파견하더니 995년에 10도를 정하고 12목을 12군으로 개편해 절도사를 파견했다. 이 12목과 12군에 양주와 광주가 포함되어 둘 다 지방의 중심지로 대등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1018년 현종 9년에 기본틀이 완성되는데 광주는 8목에 포함되어 목사가 파견된 반면 양주는 지사로 강등된다. 그러나 양주는 지금의 파주인 교화, 지금의 양주인 견주, 지금의 포천인 포주 행주, 지금의 파주인 봉성, 지금의 고향인 고봉, 지금의 파주인 심학, 지금의 남양주인 풍양, 지금의 동두천 일대에 속하는 사천 등을 속현으로 거느리게 되어 이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는 양주가 훗날 남경으로 승격하는 바탕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집중된 곳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양주는 남경이 설치되면서 그 위상이 상승해 광주를 넘어서게 된다. 이는 1067년 문종이 21년에 양주를 승격시켜 남경 유수관으로 삼고 인근 군민을 옮겨 채운 뒤 22년에 남경의 새 궁을 창건하면서 비롯되었다. 양주의 남경으로의 전환은 인구의 급증을 초래했다. 남경은 문종 말기에 폐지되는데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남경은 문종의 아들인 숙종 때 부활한다. 숙종 때 건설한 남경 도성의 범위는 산수의 형세를 따라 동쪽으로 대봉, 남쪽으로 사리, 서쪽으로 기봉, 북쪽으로 면학까지를 경계로 삼았다. 남경 건설은 시작된 지 5년이 걸려서야 완성되었다. 남쪽의 끝인 사리는 한강의 사평나루가 위치한 곳으로 오늘날 한남대교 부근이고 면학은 백악산이니 남산을 남쪽 끝으로 하는 조선의 한양 도성보다 컸다. 남경은 문종 때 1차 건설, 숙종 때 2차 건설로 도시 시설이 정비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한강 유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남경은 고려 말에는 한양부로 바뀐다. 남경의 토착 집단. 고려시대 남경 도성은 삼각산 남쪽과 한강 이북의 양주인 한양에 설치되었는데 남경의 관할 지역은 광범위했다. 교화군, 견주, 포주, 행주, 봉성현, 고봉현, 심학현, 풍양현, 사천현을 속군현으로 삼아 직접 지배했다. 그리고 지금의 부평인 수주 및 그 관할인 금주, 공하면 동성현, 통진현 김포현, 수안현, 지금의 인천 지역인 인주 및 그 관할의 지금의 당성군 재양현, 지금의 수원인 수주 및 그 관할의 안산현, 영신현, 쌍부현, 용성현, 정송현, 진위현, 양성현, 강화현과 거기에 속한 진강현, 하음현, 교동현을 간접적으로 거느렸다. 양주는 지사와 판관이 파견되다가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되면서 3품 이상의 유수 1명, 4품 이상의 부유수 1명, 6품 이상의 판관 1명, 7품 이상의 사록 참군사 장석이 각 1명, 8품 이상의 법조 1명, 9품 이상의 문사 1명과 의사 1명을 두었다. 원 간섭기에는 충선왕이 다시 왕위에 올라
한양부로 계층하면서 한양부 윤, 판관, 사록을 두었다. 1018년 현종 9년에 향리의 수를 정하기를 주, 부, 군, 현, 천정 이상은 호장이 8명, 부호장이 4명, 병정, 부병정이 각 2명, 창정, 부창정이 각 2명, 사 20명, 병사, 창사 각 10명, 공수사, 창록사 각 6명, 객사사, 약점사, 사옥사 각 4명이었으니 남경의 향리는 이 수를 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 지역사회의 인구를 결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는 호족의 후예인 토착 세력이었다. 조선 초 지리서에서 추론하면 고려 남경의 인구 구성에서 토성인 한씨, 조씨, 민씨, 신씨, 내성인 양근에서 온 함씨, 춘천에서 온 박씨, 남양에서 온 홍씨, 수원에서 온 최씨, 과천에서 온 부씨, 사라진 망성인 정씨, 애씨 등이 토호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함, 박, 홍, 최, 부는 남경 주변에서 이주해온 성씨인데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될 때 옮겨진 토호로 여겨진다. 남경의 토착 성씨는 내성을 포함해 조선 전기에 지리지를 편찬할 때 망성이 정씨, 애씨 2개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반면 광주의 토착 성씨는 망성이 윤씨, 석씨, 한씨, 지씨, 소씨 5개로 과주의 토착 성씨는 망성이 신씨, 안씨, 최씨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했다. 이는 남경의 인구가 광주, 과주의 인구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양주인 한양의 대표적인 성씨는 한씨였다. 한인경은 974년 광종 25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목종 때 고위 재상인 평장사에 올랐지만 노비를 뇌물로 받은 죄로 고향인 양주로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삼각산 유폐 중인 현종의 즉위를 후원해 그의 딸을 현종의 배필로 만들었다. 그의 동생으로 보이는 한빈경도 딸을 현종의 배필로 만들었다. 한원국은 급제에 벼슬 하다가 고향 남경으로 귀향해 머물렀다. 그는 무신정권 초기에 동북면 지병마사로 김보당의 거병에 참여했다가 무인들에게 살해당한다. 원간섭기에 한영이 밀직 재상으로 퇴임했고 한종유가 급제에 재상에 올랐다. 한종유는 은퇴한 후 고향 한양으로 낙향해 유유자적했다. 남경 조씨는 한갈래가 동북면으로 이주해 정착했는데 조휘가 몽골의 앞잡이가 되어 쌍성 총관부 설치를 건의해 대대로 총관이 되었다. 그 증손인 조인옥, 종증손인 조영무 등이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개창한다. 조씨의 또 다른 갈래는 남경에 계속 머물면서 조잠까지 호장을 지내다가 그 아들 조인필이 하급무관인 별장, 손자 조의가 풍수관직인 서운정을 지냈다. 그리고 조의의 아들 조계생이 창왕 때 과거에 급제하고 다른 아들 조말생이 조선 초에 급제해 고위직에 올라 명문사족으로 전환한다. 남경 관할의 유력한 성씨와 인물을 살펴보자. 이인실의 선조인 견주의 흠률, 조운을의 선조인 풍양의 조맹, 봉성의 염영명, 금주의 강궁진은 태조 왕건의 창업을 도왔다. 강궁진의 아들 강감찬은 급제해 중앙에 진출해 거란군을 물리치는 데 맹활약했다. 고봉의 읍장 집안 출신으로 성이 고씨인 승려 탐무는 고봉과 삼각산의 사찰에서 수도하고 태조와 광종의 신임을 받았다. 수안현의 윤봉은 태조 왕건 휘하에서 광평성의 차관을 역임하고 사만공신이 되었다. 윤진고는 수안현 출신으로 급제해 현종 옹립의 공로를 세웠다. 금용식은 사만공신으로 김포를 본관으로 하사받았고 그 후손인 금의는 무신정권기에 장원급제해 학사로 명성을 떨쳤다. 공함의 허선무는 왕건의 사만평정을 돕는 공로를 세웠다. 양천허씨는 고려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허경, 허재, 허공, 허금 등 쟁쟁한 인물들을 고위 관료로 배출했다. 수주 최씨는 태조가 남쪽 정발할 때 수성군, 즉
지금의 수원 사람인 김칠과 최순교 등 200여 명이 귀순하여 힘을 다해 공로를 세워 고을이 수주로 승격되면서 지배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 최씨 집안에서 최서천이 호장을 지냈고 그 증손인 최사위가 삼각산에 유폐된 대량 원군인 현종을 보호하며 정변을 일으켜 현종을 옹립해 정권을 장악했다. 안산의 김은부는 거란의 침략을 피해 피란길에 오른 현종을 도운 인연으로 딸 셋을 현종의 배필로 만들었다. 인주 혹은 소성 이씨는 이허겸 무렵에 토성으로 자리 잡았고 그 손자인 이자연이 장원으로 급제해 중앙으로 진출하고 딸 셋을 문종의 배필로 만들면서 위세를 떨쳤다. 이자연의 손자 이자겸은 한양궁에 책봉되었다. 남경의 인구흡입 요인. 양주는 북으로 화산, 즉 북한산에 의지하고 남으로 한수에 임하여 토지가 평탄한데 지방의 다른 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고 부유하고 번화했다. 그런 까닭에 남녀가 봄을 맞아 놀기를 좋아해 즐겁게 양주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남경은 토지가 평평하고 넓을 뿐만 아니라 물이 풍부해 사람이 거주하고 농사짓기에 알맞아 다른 고을보다 월등히 인구가 많고 부유하고 번화했으니 자연 환경의 조건이 좋아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도로망이 짜여 주요 지점마다 참역이 생겼다. 개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남경 관할을 거쳐야 했다. 또한 개경으로 운반되는 조세와 곡물이 바다와 강을 통한 조운으로 많이 운반되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을 이루고 한강이 임진강을 만나 조강을 이루기 때문에 한강 유역은 조운의 요지였다. 충주의 덕흥창, 원주의 흥원창 등의 조창에 모인 곡물과 물품들은 조운선에 실려 지금의 여주인 천령군, 녹화포, 장안포, 지금의 양평인 양근군의 신업포, 광주의 상원포, 동덕포 등을 거쳐 한강으로 올라와 공암의 광통포를 거쳐 개경으로 향했다. 교통과 조원의 발달은 상공업은 물론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발달을 불러온다. 숙박소는 원으로 불렸는데 절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이 운영하기도 했다. 파주와 고양 사이의 해음사, 삼각산 기슭 사현의 홍제원, 도봉산의 도봉원, 한강가의 사평원 등이 대표적이었다. 무신정권기 이규보가 고향 여주로 향하는 길에 한강가의 사평나루에서 유숙하며 올 길을 유녀가 화장해 기녀를 많이 본받고 거처하는 미는 머리를 깎아 절반 승려이네 라고 읊었다. 또한 개경으로 향하다가 한강가 사평원에서 유숙했는데 말을 탄 여행객이 길에 가득 차 끊임없이 이어지고 수많은 선박들을 연결해 만든 다리인 비교가 무지개처럼 솟았음을 읊었다. 이처럼 남녀로 붐비는 사평나루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곳에 배다리가 설치되었고 제가 승도가 불교 사원의 위탁을 받아 사평원을 운영했다. 조운흘은 고려 말에 지금의 몽촌토성인 광주의 몽촌고원성에 거처하면서 판교원과 사평원을 수리해 경영했다. 사평나루와 양재역 일대에는 상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해 인구의 이동과 집중이 이루어졌는데 교통의 요지인 양진, 즉 광나루 일대도 그랬을 것이다. 이처럼 남경 일대는 교통과 조운의 요지인 까닭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물산이 교류하여 상공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점들은 남경 지역을 거쳐가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동시에 상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거주 인구의 증가를 초래했다. 남경 일대에는 외국인도 거주했다. 예종이 남경을 방문했을 때 거란 투하인으로 남경과 경기, 즉 남경도에 흩어져 거처하는 자들이 거란의 가무와 자피를 공연하며 어가를 맞으니 왕이 구경했다. 이를 통해 거란인들이 남경 인구의 일부를 구성하며 생업에 종사했음을 엿볼 수 있다. 고려는 불교 중심 국가여서 불교 사원과 승려가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다.
광종은 고려의 사원 가운데 양주 도봉원과 광주 고달원을 문경 희양원과 함께 부동사원으로 정해 중시했다.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가 후에 현종이 되는 조카 대량원군을 승려로 만들어 삼각산 신열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 죽이려 했지만 대량원군은 이절 승려의 보호로 살아남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현종은 거란군이 침략하자 태조의 관을 부하산 형림사로 옮기도록 했다. 장의사, 삼천사, 청연사 등의 사원이 현종 때 금령을 어기고 쌀 360여 석을 사용해 술을 제조하니 양주의 요청에 따라 처벌받았다. 남경 일대에는 도봉원, 신열사, 향림사, 장의사, 삼천사, 청연사, 승가굴, 문수굴, 인수사 등 많은 절들이 삼각산 중심으로 분포했다. 현종이 즉위 전에 삼각산 신열사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후계 임금들은 삼각산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이곳에 여러 절을 순례했다. 고려시대에는 절에 승려들이 많아 한 절에 몇백 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꽤 되었으니 지역사회의 인구 구성에서 승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경에 비중이 큰 절들이 많이 분포함으로써 남경 인구의 밀집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고려의 불교 사원은 상품용 물품을 만들어 팔아 수공업과 상업 발달을 촉진시켰다. 남경의 절들도 대량의 쌀을 이용해 술을 담근 데에서 드러나듯이 여러 상품을 만들어 수공업과 상업에 참여했으니 이는 남경의 수공업과 상업 발달을 촉진해 인구 증가를 유인했다. 남경의 사원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고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 사원에서 일하는 일꾼이 존재했다. 이 또한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남경 일대는 개경과 가까운 교통의 중심지로 농업은 물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고 관료의 과전과 별장이 밀집된 지역이었고 삼각산을 중심으로 사원이 많이 존재한 곳이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남경은 성장을 거듭했고 한양부로 개편된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남경 일대는 거주지, 우거지, 별장지, 학업장소 등으로 각광받아 이 지역 출신도 이곳으로 돌아와 거주함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많이 거주해 인구가 늘어났다. 이일로가 좋아한 시인 임비는 행주 남쪽 호수의 언덕에 초당을 짓고 거주했다. 인주 출신으로 문화시중을 지낸 이장용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초기에 통진의 산재에 거처했다. 지금의 경상도 순흥인 흥주 출신이었던 안양민의 손자인 안목은 파주 서교의 황폐한 땅을 개간해 대규모로 경작하고 이곳에 대규모 저택을 지어 거처했다. 안목의 아들 안원숭을 거쳐 손자 안원 때에는 점유한 토지가 무려 수만 경이고 노비가 100여 호였으며 그 번창함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정도전의 아버지이기도 한 경상도 봉화 출신 정운경은 윤한지와 함께 삼각산에서 독서한 후 과거에 급제했으며 윤한지는 원의 제거에도 급제했다. 최영은 부친 묘소를 고양현에 썼고 묘소 인근의 고양현 토지 230겨를 우왕으로부터 하사받았고 이성계에게 패해 고봉에 유배되었다. 고려 말의 유학자인 이색, 이존호, 정몽주, 정도전 등이 한양에서 학문을 연마했다. 충청도 한산 출신의 이색은 소년 시절에 삼각산 절에서 공부하여 장원 급제하고 원의 제과에 급제하면서 대학자로 성장했다. 경주 출신의 이존호는 2년 동안 삼각산 절에서 공부하며 삼각산과 한강에서 논일더니 과거에 급제했다. 경상도 영일 출신의 정몽주는 이존호와 함께 삼각산 절에서 대학과 중용을 공부하여 장원 급제했다. 지금의 여주인 여흥 출신 민유는 학사 주사원과 함께 신돈을 피해 동성연의 남촌과 북촌에 각기 거주해 왕래하며 시와 술을 즐겼다. 풍양 출신의 조운흘은 광주 몽촌에 우거했다. 귀인들은 경치가 좋고 개경과의 교통이 편리한 용산에 별장을 많이 두었다. 한양의 용산은 땅이 매우 비옥하고 풍요하여 생장하는 모든 것이 풍성하며 또한 고기 잡고 벼농사하고 유람하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호수와 산의 즐거움이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경치를 지니고 토지가 비옥하고 평탄해 오곡이 잘 되었다. 물에는 배가, 무태는 수레가 다녀 경도, 즉 개경에 이를 수 있었다. 전직 관료 김희도 이러한 이유로 용산에 집을 지어 이주하더니 거처의 동쪽 언덕, 용산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정자를 세웠다. 김구용이 외가인 여주의 여강으로부터 올라오다가 들렀을 때 김희가 정자 이름을 부탁했다. 김구용이 개경으로 들어와 이숭인과 의논해 추흥정이라 이름하고 이숭인이 추흥정기를 찬술했다. 이후 용산의 추흥정은 명소로 알려졌다. 정도전은 추흥정에 오르면 벼와 기장이 들판을 덮고 소나무와 국화가 길가를 꽉 채운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안동 김방경의 현손으로 명문세족인 김구용도 공민왕 때 용산으로 이주했다. 이숭이는 친후인 김제안의 용산 옛집을 지나면서 시를 짓기도 했다. 정도전은 북원 사신의 영접을 반대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자 삼각산 아래에 집을 짓고 삼봉제에서 학문을 가르치니 배우는 자들이 많이 따랐다. 어떤 재상이 그를 미워해 서재를 헐어버리자 제자들을 거느리고 부평부 남촌에 서재를 지었다. 또 다른 재상이 그곳을 별장으로 삼겠다며 서재를 철거하자 김포로 옮겼다. 이천 출신의 석연은 정몽주 세력의 일원으로 이성계 세력을 축출하려 했지만 반격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금주에 정착했다. 원에서 고려에 귀화하고 원주를 관양으로 하사받은 무인 변한열도 한양에 별장을 마련했다. 남경 한양 일대는 거주지, 별장지, 농장지, 과거시험 준비지, 학문 연구지로 부각되면서 행정도시에서 복합도시로 바뀌어갔다. 이는 농업, 상업, 무역, 수공업 등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를 초래했다. 지배층은 한양 일대에서 별장을 경영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휴양과 유희를 즐겼다. 또한 한양 일대는 과거 시험 공부와 학문 연구에 매진하는 공간을 제공해 급제자와 성리학자를 많이 배출했다. 특히 삼각산 일대, 대개는 불교 사원이 그러한 공간을 제공했다. 또 한양 일대는 임진강 이남 지배층이 개경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머무는 정류장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 전기 이래 계속 있어 온 것이지만 고려 후기로 갈수록 심해졌다. 남경의 인구 추론. 남경의 인구는 행정관청의 관원, 지역사족, 향리가 지배층을, 다수의 민과 노비가 피지배층을 이루었다. 불교 사원의 승려도 인구 구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대개 농민으로 구성된 군인도 존재해 관원과 향리의 지위를 받았는데 남경도는 보승군이 133명, 정용군이 864명, 노동부대를 가리키는 일품군이 529명이었다. 남경의 관청에는 악공, 창기, 노비 등도 배속되었다. 남경의 관노 백선현과 관비 무비는 남경을 방문한 의종의 눈에 띄어 개경 궁궐로 들어갔다. 고려 개경의 인구는 1232년 고종 19년에 최후가 몽골군을 피해 강화로 천도할 때 10만 호였다. 한 호당 셋에서 5명으로 가정하면 최후 정권기 개경 인구는 30만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고려 남경의 후신인 조선의 한경, 즉 한양 인구는 세종실록 세종 10년 윤 4월 기축조에 의하면 병오년인 세종 8년의 한성부 인구가 경성 5부는 10만 3,328명, 성저심리는 6,044명, 도합 10만 9,372명이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며 여성을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선 초 한양의 인구는 대략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고려 남경의 인구 자료는 없으므로 조선 초 해주의 인구와 간접 비교해보자. 해주의 인구는 세종실록 권 118, 세종 29년 11월 신해조에 의하면 정월 보고의 경우 5만 7,052명이었으며
이 중 사망은 12,465명이고 10월 보고의 경우 33,567명이었다. 세종 때 파악된 해주의 인구는 57,052명 혹은 33,567명 중 하나인데 고려 말이나 조선 초 어느 시점에 57,052명이었을 때가 있었다. 고려 때 남경 내지 한양부의 인구는 적어도 고려 말 혹은 조선 초 해주 인구 57,052명보다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평양부 인구는 해주 인구의 2배 정도이니 10만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고려 때 남경 한양부는 서경 평양부에 비견될 수 있으니 그 인구도 10만 정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 때 남경 내지 한양부 직할의 인구는 7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관할 9년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